안녕하십니까, 안동입니다. 다들 뭐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할 내용은 내일이죠. 내일 이제 그 실적 발표하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워낙 핫한 주식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있고 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테슬라가 이 포드와 GM을 합친 이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, 이 마켓캡이 이제 시가총액이 1,0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이 합친 게 이제 뭐 900억 달러 조금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. 예, 이거만큼 어마어마하게 넘어섰는데 실제 뭐 판매량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. 이 테슬라는 이제 마켓캡이 이제 뭐 1,030억 달러 정도 되고, 여기에 GM이 이제 50억 달러, 500억 달러, 그다음에 포드가 360억 달러, 뭐 이렇게 해서 이 시가총액이 두 개 합친 것보다 크다라는 내용이고, 근데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시면 2019년에 이제 뭐 GM은 거의 300만 대 가까이 팔았죠. 293만. 이고 그다음에 포드도 230, 뭐 200, 약 240만 대인데, 근데 이제 요거는 그림상 이제 뭐 대당 5만 유닛인데, 이 테슬라는 2019년에 20만 대를 못 팔았던 거죠. 그만큼 이제 판매 대수 뭐 이런 걸 보면 게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훨씬 높다. 그런 걸 볼 수 있는데, 실제 이제 판매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 뭐 이 4분기에만 보시면 이제 1위가 이제 포드 F 시리즈, 뭐 그다음에 뭐 쉐보레, 뭐 또 쉐보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테슬라가 7위에 속해 있거든요. 모델 3가 이제 4만 7천 대, 요 정도 팔려 있는 상태이고, 그러니까 이 차종별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의 흐름이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강한 이유는 이제 이 현재 테슬라를 강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, 그러니까 웨드 부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기가3, 이 중국의 이제 기가3 관련해서 공격적인 어떤 그 궤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수요와 상하이에 대한 이 상하이 공장에 대한 어떤 강한 공격적인 그걸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,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 테슬라가 이 비용의 40%를 이제 줄였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. 그만큼 약간의 생산량을 좀 늘려 나가면서 비용을 줄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인지 퍼포먼스라는 거는 뭐 도달 거리 뭐 이런 거니까 연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연비의 향상이죠. 연비 향상. 지난 3년간 이러한 걸 그러니까 연비는 늘어나고, 그다음에 비용은 줄어들고, 그러니까 이런 게 되고, 그리고 좀 되게 빨리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봤지만, 이 경쟁이 이제 뒤로 이제 늦춰지는 이러한 그 이유로 거의 뭐 전기차에 독보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파운데이션 캐피탈이라는 곳에서는 이 보시면은 이제 뭐 그 내용이 뭐 플랫풋이 원래 평발인데 뭐 아무런 그거 없이 경쟁에서 이제 그 앞서고 있다, 뭐 이런 뜻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영어니까. 그런데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이때까지 그 보면, 일단 테슬라 자체는 아시겠지만 2019년 일단 퍼스트 하프 상반기에 11억 달러가 로스죠.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제 그 3분기에 그 이제 일단은 대수 자체가 9만 7천 대를 기록했죠. 그 다음에 이 프로핏, 그러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. 1억 4,300만 달러의 프로핏이 생겼어요. 뭐 이런 게 이제 회사가 돌아섰다는 뭐 그런 걸로 좀 보는 것 같고, 나중에 뭐 보겠지만 전 토탈로 이렇게 났지만 이제 돌아섰다는 이거를 좀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고, 4분기에도 이제 토탈리,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만 2천 대가 이런 걸 기록했다.
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테슬라에 대한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전 세계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태핑 인투 뭐 그냥 점유 좀 이렇게 강세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합자회사, 그러니까 지분이 50대 50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회사로 이 대부분 그렇게 돼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기술 뺏기고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고 이 기술 이전 같은 것도 해주고 해야 됐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더 퍼스트 처음으로 이제 그 외국인이 그러니까 전체 지분을 100%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오토메이커 중에 다른 기업들은 특히 이제 뭐 중국에 좀 빨리 들어간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다 합자회사인데 테슬라만 유일한 이제 100% 지분을 가지는 중국에 그걸 만들었다. 뭐 이게 이제 강세론의 첫 번째 배경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가팩토리 3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10월에 그 이걸 완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얼마냐 빨리 만들었냐면 단 10개월 만에 이거를 완성을 했는데 그만큼 중국 정부의 이제 지원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이 테슬라가 모델 3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을 그 15만 대로 이제 맞춘 거.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강하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. 네 번째는 보시다시피 그 중국에서 만들면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65%를 싸게 만들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비용 감소하고도 연관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싸게 만들면 그만큼 이 보급화에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역사적으로도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이거와 이 부분이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. 두 번째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일단 여기에 보시는 레인지, 그러니까 레인지라는 건 이제 뭐 거리니까 이 자동차로 말하는 연비의 왕, 킹이라고 뭐 써있으니까 연비가 최고로 좋다는 이야기인데 600마일까지 이 다른 차종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 테슬라의 모델들은 600마일까지 한 번만 충전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충전해서 600마일까지 한 번만에 올 수 있는데 나머지 모델은 두 번, 그 다음에 세 번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뭐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 두 번 되고요. 뭐 제규어도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 기술력에 있어서 다른 이 전기차보다 아직까지는 뛰어나다. 요게 이제 이 강세론의 두 번째 배경이 될 것이고요. 네, 또 안 넘어가네요. 또 잘라. 네, 세 번째는 이 머스커스 메가폰인데 여기에 나온 이제 이 메가폰은 소위 말하는 실제 말하는 메가폰인데 머스크가 워낙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이 머스크가 계속적인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게 같이 엮이면서 이 미디어의 확산 효과가 상당히 컸고 또 특히 또 뭐 거의 트위터를 매일 하다 보니까 트위터에 대한 내용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역할들이 이 전기차를 파는 데 있어서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전기차를 파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. 그에 반해서 이 2018년 미국 기준으로 포드 같은 경우는 23억 달러를 광고비로 썼고요.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31억 달러를 썼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돈만큼 세이브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죠. 다음은 테슬라에 대한 약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제 주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주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앞에 강세론은 대부분 주가보다는 이 전기차
관련 내용들이죠. 이 첫 번째 보시면, 그러니까 워낙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 이 뭐 버블이 꺼질 때 첫 번째,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타자가 이제 그 테슬라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이 보시다시피 이제 모멘텀의 서스테이너블리티니까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.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대로 계속 지속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의문성.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. 세 번째는 좀 이야기가 얘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그 생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첫 번째가 그 지연 가능성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역규제의 변화.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, 정부 규제나 이런 거. 규제나 그다음에 램프업 이슈라고 했는데, 램프업은 이 비즈니스 용어 중에 그 램프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내용인데, 이 시설 설비나 이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대량 생산까지에 걸리는 그러한 그게 지연될 수 있잖아요. 얼마만큼 더 걸리냐.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램프업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이슈죠. 이게 테슬라가 이 과거부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었죠. 공장은 만들어냈으나 이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빨리빨리 그 오류를 못 잡아내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요거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,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. 약세장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심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결국엔 이제 경쟁이 들어갈 거다라는 내용인데, 그 첫 번째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중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, 이 중국 시장이 어차피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수요 시장이고, 그리고 중국의 자체에서도 이 전기차 회사가 약 400개 이상의 그 전기차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죠. 수요도 제일 크지만 그만큼 경쟁도 커진다라는 내용이고, 두 번째 이제 이 중국 정부 쪽에서는 앞에 그 장점으로 이야기했던 뭐 테슬라의 이 기가 팩토리 3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지만, 이런 자국 기업에 대한 그 보조금을 지금까지 약 6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. 다만 이러한 무한 경쟁으로 가는 가운데 여기서 만약에 90%가 죽고 약 10%가 살아남으면 약 뭐 40에서 50개 사이의 기업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1대 400이 아닌 1대 40에서 50 사이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한 그 경쟁을 해야 되고, 세 번째는 일단 중국에서 자동차 점유율이 높은 이제 폭스바겐이 중국의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요. SAIC라는 이 모터 회사를 만들었고요. 이 기업이 2020년 가을에 중국에서 그 두 개의 공장에서 이 전기차를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경쟁이 들어간다, 이런 내용이고, 네 번째는 또 여기가 폭스바겐이 이 CATL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배터리 관련 파트너십을 맺어서 강한 경쟁 상대로 이제 떠오를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워낙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내용인데, 여기에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멀티플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는 뭐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로 이제 EV 에비타라는 그 용어랑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해서, 토요타는 8.4배니까 우리가 뭐 1000달러를 투자하면은 8.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하지만,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50배 가량 되니까 1000달러를 회수하는데 50년이 지금 걸린다는 거죠. 이거는 뭐 중간에 사고 파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번 이 숫자,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, EV 에비타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, 낮다는 것은 저평가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좋다, 뭐 이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이런 조금 많이 비싸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
여기서 잠깐 모닝스타를 활용한 미국 주식 재무 비율 분석을 가지고도 살펴보면 EV에 빗대는 49.6배로 거의 비슷하고 EV를 캐시플로우로 나누는 것도 32배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. 뭐 당연히 PER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, 그리고 제일 고평가됐다고 또 볼 수 있는 게 프라이스를 캐시플로우로 나눈 게 45배로 상당히 높다,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현재 어쨌든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. 캐시플로우를 봐도 지표들이 전부 거의 배드 수준으로 나오는 건 알 수 있죠. 그리고 대차 대조표 분석을 봐도 그렇게 좋은 거는 없는 상태이고요. 수익 분석을 봐도 좋은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테슬라는 앞으로 전기차와 가스차 간의 페리티가 얼마나 빨리 역전되는지, 이 부분과 당연히 얼마나 빨리 전기차의 보급이 빨리 늘어나는지가 테슬라 주가 상승의 뒷받침이 될 것이고요. 이러한 상황이 빨리 와야만 주가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의 상승 배경에는 프리캐시 플로어가 3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주가 급등의 큰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때 이 프리캐시 플로어가 또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유지되어야만 이 주가의 정당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결론적으로 한번 보자면 앞에서 말했던 내용보다는,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가 여기에 나오는 그 일부의 그 뭐 장점이든 뭐 그 단점이든 이러한 거의 어떤 단순 합계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스크 자체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. 뭐냐면 이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수익성을 희생한 그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. 요런 게 이제 향후에는 성장성과 더불어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결론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세 번째도 연관되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분기별로 그 수익이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증명하지 못했고요.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그 고객한테 그 인도되는 시점까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거에 대한 그를 아직까지 테슬라 자체가 연속성이 있게 이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연속성 있게 이제 늘어나는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장에 이은 수익성이 테슬라 자체가 보여줘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거를 이제 내일 저녁이 아니 내일 그 다음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보여줄 수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앨런 머스크 자체도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. 성장 레벨에 맞게끔 그 수익성을 달성하기는 힘들다는 걸 말하고 있고, 이 성장을 슬로우 다운 늦출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대의 명분이 더 중요한 걸 이야기를 했고요.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걸 넘어서는 어떤 수익성까지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향후에 어떤 테슬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수익과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적 발표할 때 이런 관점에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